어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출범을 했는데 그간 논란을 거듭해온 전례를 보면 이 위원회 구성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시민 모임 측이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만큼 갈등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 시민 모임 측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의 이경률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공론화를 주장해온 주체 중에 한 단체인 이 시민 모임은 빠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우려가 많습니다. 네. 네. 왜 어떤 점에서 우려를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에요. 네.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꾸렸었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시의 태도나 또 지금 공론화위원장으로 주인 대신 최영태 위원장님의 편파적인 공론화 준비위원회 의사 진행 등이 저희들 네. 결코 잘 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높죠. 네,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그 이유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론화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데요. 네. 거기에 핵심은 절차적 정의에 있습니다. 네.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수용성이 높지 않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민모임은 약 9개월 동안 지하철 반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경에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였죠. 그때 저희는 공론화 시민모임이라고 이름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교통 사람중심 시민모임인데요. 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인데요. 네. 그래서 공론화를 요구했고 각 시장 후보에게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영섭 시장은 시민중심의 수기형 공론화를 진행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서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문건도 있는데요. 두 번째, 시장에 당선된 뒤에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즉 4년 동안의 시의 로드맵을 짜는 혁신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수기형 형태로 시민의 네.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권익위원장인 최영태 위원장이 그러면 이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속에 네 가지의 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네.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의제를 잡을 것인가. 세 번째는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네. 네 번째는 이 공론화위원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개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근데 놀랍게도 시는 시장 그리고 쭉 혁신위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을 전면 부정하게 이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들은 그동안 시민참여형 수요조사를 꾸준히 제기했고 시장께서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서도 시장 후보실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 것보다는 단순 여론조사를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시는 네. 정치는 계속 딴지를 걷고 어거지 내용을 제출했었죠. 저희들은 너무너무나 불편했고 황당했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행정행위에 굉장한 불신이 깊어졌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리고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이를테면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신고리 5,6호기나 그리고 부산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네. 의지하고 조사 방식이 이미 결정돼서 공론화위원회가 그걸 잘 설계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네. 강중 그러지 않고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정리해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위원회가 파행이 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최영태 위원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수기형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민단체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준비위원회에서 저희가 합의된 내용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네 가지 그 의제 중에서
가지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공론화위원회만 먼저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단 시민모임과 시청의 2인 인식에서 객관적인 인사 7인 총에서 네. 11분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걸 시가 2시간도 채 안 돼서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합의를 파기했죠. 네. 이러면서 저희들은 정말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최영태 위원장은 시의 이런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네. 그 다음 날 배수진을 치신 채 수기조사의 형태로 가는데 신고리 방식을 준한다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하시고요. 네. 더욱 중요한 건 의제를 사전에 조절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넘어가서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한을 11월 10일로 정하면서 네. 더욱더 불확실성을 높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주장했습니다. 수경 조사를 명확히 해라. 네. 두 번째는 의제를 정확히 지하철 찬반 추진할 거냐 말 거냐로 결정하라. 네. 이를테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종재 행정부시장께서는 네. 시 합의 파기된 사과를 한마디도 하는 채 우리는 지하철을 계속 건설을 추진하겠다. 다만 지하철의 안정성이 있냐 재정성이 있냐 기술력이 있냐 이것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표님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지하철 건설을 좀 거의 확정지어놓고 이 공론화위원회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신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의구심을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강주 덜철도 2호선에서 되면 네. 바로 정종재 행정부시장의 의견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수기 조사 문제, 수기형 조사를 확실히 좀 더 그 정리를 하고 의제를 먼저 매듭을 확실하게 방금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매듭 짓고 이 공론화가 활성화되고 추진이 된다면 늦게라도 참여하실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대된 절차적 정의가 확보되면 지원과 그리고 함께 수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강주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가지 전제, 수기조형 조사를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확실하게 매듭 지어지고 그다음에 의제, 네. 지금 지하철을 건설할 것인가 건설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의제가 명료해진다면 참여를 네.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의사도 있으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 시한으로 결정한 11월 10일은 네.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일 수 있겠죠. 네, 탄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두 네. 가지만 먼저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협의하고 함께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지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 그리고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은 이 16년간 계속되어 온 지하철 2호선 문제 정말 올해는 그리고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매듭을 짓기 위해서 시민단체는 더 어떤 것들을 더 하실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정말로 수기성을 갖고 대표성을 갖고 서토성을 갖고 절차적 정의성을 가야 된다고 확실히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 원칙에 근거해서 지하철이 왜 문제가 있는지 지하철을 왜 반대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만에 저희가 참석한다면 네. 그 안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저희 뜻이 바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결론은 따를 의사가 정확하게 있고요. 당연합니다. 네, 좀 더 이 공론화위원회가 정말 뭐 한쪽만의 공론화위원회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지만 다른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찬성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지역사회의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위원회에서 7인이 들어갑니다. 시민모임 5, 시민단체 2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네. 그 최영태 위원장이 제안했던 배수진을 치면서 사퇴를 하겠다고 내놨던 제안서에 저희 시민모임하고 시민단체에 따로 제안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했던 합의된
테이블에 함께 했던 사람을 분리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한쪽에서 수용했다 해서 한쪽은 수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해결해야 될 일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은 그날 13일, 10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8차 준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 미합의된 부분, 합의된 부분을 최종 합의하고 해나가자. 네. 대단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했죠. 이게 무시당했던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입장들 또 시민들이 또 청취를 하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의 이경률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